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공지사항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 이상인 분들은 오픈 채팅방에 지금 들어와 계시지 않겠습니까? 자, 오후 4시부터 4시 30분 Q&A 진행합니다. 뭐 당일날 매수하고 싶은 거 있거나 그러면 보통 시간에 거래해서 매수하는 것이 상당히 좋죠. 시그널 체크를 위해서는. 그래서 그 시간대 질문을 해주시면 저도 의견을 같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진행할 수 없을 때도 있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외부 행사가 있거나 휴가를 가거나 그럴 때는 사전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대덕전자하고 GST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보면 우리가 주가가 바닥을 쳐서 정신을 좀 차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이제 또 즐기는 시점이 조금씩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항상 장이 좋을 때는 내려보면 좋은 날이 한 2주, 안 좋은 때가 1주 뭐 이렇게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안 좋을 때 우리는 좋은 주식을 많이 살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 항상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늘 종목들을 이야기 드리면 야 요것도 욕심이 나고 저것도 욕심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손해가 나면 이거 괜히 샀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게 주식 투자이기는 하죠. 자, 그래서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채팅도 하고요. 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가동률 회복하고요. 점진적인 실적 개선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규 고객을 또 확보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인 공급 계약 뭐 이런 날짜들을 갖다 체크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서 자, 그걸로 봐서는 앞으로 실적도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겠죠. 기존 플러스 알파니까요. 그동안은 가동률이 뭐 1분기 때 40%였고 2분기 때 조금 아마 실적이 좀 좋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3분기, 4분기로 가면 갈수록 더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면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GST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스크러브하고 칠러 이쪽이 원래 주력 제품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보면 액침 냉각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선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무상증대를 진행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던 것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진행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좀 해주시고 그것을 공략 포인트를 좀 잡고 가는 것도 괜찮겠다. 적어도 말입니다. 기준가 정도까지는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 잠시 그 수급이 깨져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수급이 물론 주식 숫자가 상당 거래 주식 수가 크게 늘었으면 틀림이 없으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또 3분기, 4분기 실적이 GST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그 점도 체크해보고 가도록 할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덕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보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주가가 기본까지는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뭐 목표가 4만 원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목표가가 4만 원 정도 찍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또 수익을 지난해도 냈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갖고 재미를 딱 한 번밖에 못 봤죠. 지난번에 우리가 급등할 때 차익물 한 번 내고 그 후로 그날 차익 잘 실현시켰습니다. 그렇죠? 이따 차트 보면서 이야기 드리긴 할 텐데 자,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 더 높이 올라갈 우리가 가이던스가 나왔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늘 매수세가 상당히 들어옵니다. 리포트 나온 내용 체크해 보면서 여러분들도 동참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적 전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요 FCBGA 이게 주력이지 않겠습니까? 자, 2022년, 2023년 여기 다 보시게 되면 올해도 지난해보다는 크게 매출이 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해도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지난 한 2년 동안에 대덕전자한테 상당히 안 좋은 기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하이드 투자증권에서 나오는 전망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쿼터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충분히 부합할 것이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지금 최근에 보면 MLB 중심의 개선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멀티레이어 보드가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쪽 분야 같은 경우는 조금만 노력을 해서 신규 고객사만 확보를 한다고 하면 꽤 많이 성장하겠죠. 이스페타시스 잘 나가는 거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노력을 안 했는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항상 기업의 경영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나는 곳이 2023년도가 가장 최근 들어서는 실적이 안 좋은 구간이고요. 조금씩 개선돼 나가는 것들을 예상하고 있다. 뭐 모든 기업들이 사실은 이런 가이던스를 내놓기는 하죠. 적어서 어떻게 보면 목표일 수도 있고요.
저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대덕전자도 내년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인수회로 기판 관련돼서는 올해보다는 내년도 가이던스가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 감지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심텍도 그렇고 코리아 서킷도 그렇고요. 대덕전자도 그렇고 내년도 가이던스가 훨씬 좋다는 점. 특히 이제 이 FCBGA 부분, 이 부분이 성장하는 거. 근데 최근에 보면 삼성전기 이쪽에서 성장하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걸로 봐선 자, 넘버원, 그다음에 LG노텍도 좀 FCBGA 분야가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개선세는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동률이 좀 올라왔다, 회복되고 있다, 이런 전망치는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리면서 우리가 포인트 잡아서 그래서 10% 이상 수익 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매크로 안 좋으니까 확 눌려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접근이 좀 가능하다. 지난번엔 가동률 회복 하나만 가지고도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상당히 상승을 했었다. 그만큼 관심도가 높은 종목이다. 자, 근데 최근에 나와 있는 뉴스가요, 요거요. 신규 고객사를 확보한 것이, 그러니까 공장을 실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 뭐를 하겠어요? 야, 실사 맞춰서 만족도가 높아요. 그러면, 야, 계약을 하고 나서 언제까지 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급할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을 진행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보면 AI 스위치 중 멀티레이어 보드, 이 부분이 좀 고도화될 전망이다라는 것들이 나오면 일종 매출이 좀 괜찮아진다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뭐 밸류에이션 테이블 자체는 문제 있는 건 없습니다. 전망치 자체나 EPS 이런 것들도 내년도 요거 좀 봐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올해 요거대로다가 만약 진행이 된다 그러면 내년도 EPS는 상당히 지금 개선된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좀 짧게 보나 길게 보나 사실은 인수회로 깊은 분야는 올해 지금 현재 구간 정도가 가장 낮은 구간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으로 보면 그렇게 돼요. 왜? 주가가 매코 때문에 크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요 점들이 좀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할 때 심태, 그죠?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도 요거 잊지 마세요라고 자꾸 이야기 드리는 경우가 바로 이런 케이스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막내가 TLB인데 TLB 같은 경우도 얘네들이 잘 회복이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괜찮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고 수주가 잘 돌아가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남는 게 고용이죠. 고용이 그걸 또 검사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연동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래서 산업군을 볼 때 우리가 같이 고려해 나가면서 연동해서 좀 인지를 해 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인지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냥 한 종목만 쳐다보고 있다 그게 안 좋으면 막 가슴이 뭐 이렇게 덜컹덜컹하고 마음이 쪼그라들고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반성은 상당히 많이 합니다. 자아 비판도 많이 하고요. 실제로 그런 경험이 많다라고 한다 그러면 점점 그 실수 횟수를 줄여가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출 부분 지난해 건 요졌고요. 올해도 이랬습니다. 별 차이는 없어요. 매출 부분은 큰 차이는 없는 거하고 중요한 건 올해 영업이익 개선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인데 지금 별로 안 좋았잖아요. 작년도 2, 3, 4 올해 1분기 별로 안 좋았고요. 그래서 2분기 여기 넘어오는 과정이 좀 개선이 되고요. 그래서 영업이익 부분 생각해 보면 실질적인 거는 여기선 적자, 개선, 그 다음에 큰 폭의 흑자 개선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3분기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생각해보고 내년도 가이던스 2025년도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시면 괜찮네. 이거 올해보다 어떻게 영업이익이 100% 이상 예상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요런 가이던스를 어디서 내놨다? 대덕전자가 내놨다.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가이던스 틀려버리면 다음부터 대덕전자 상당히 안 쳐다보기 시작할 거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저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00% 정도까지, 지금 160%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2025년도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투자를 해서 조금 미스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내년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내년도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엄청나게 오래 걸려 기다리니까 답답하겠죠. 내년까지 보자는 얘기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는 건 언제다? 자, 3분기, 4분기 이 구간을 한번 일단 즐기고요. 그리고 나면 뭐 많이 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죠? 오버슈트 하면 다시 조정이 들어올 때 그때 다시 하는 거죠. 그것이 수익 거래의 매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좀 대덕전자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자. 지난번에 우리 요거 수익 냈잖아요. 야, 올해 들어서 처음 요거 수익 내냐고 저도 힘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크게 들어왔는데 여기서 보통 보면 개념적으로 하면 그래요. 약간 쪼그라들 이렇게 수렴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할 때 오늘은 분명히 내일은 또 금방 목요일, 금요일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치고 치달하냐?
글쎄요, 오늘 쳤기 때문에 절대 그럴 만한 사유는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22,000원짜리 정도, 이 언저리 정도의 평균을 좀 잡아서 매수를 좀 해주면 괜찮은 결과다. 결국 우리 바닥은 확인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22,000원과 지금 한, 22,500원, 뭐, 이 정도 사이 정도면 아주 리즈너블한 프라이스가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매물까지는 여기 있어요. 지난번에 여기 못 봤잖아요. 다음번에 여기 요 윗단인 거지, 여기 어디. 여기 어디로 보고 가시는 겁니다. 그 점을 생각하면 이 정도가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일종 부분 또 222도편 윗단으로 올라가면 좀 쉬었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런 쪽으로 하면 여기 조금 더 눌려서 이 정도 많이 돌리는 건 아니죠. 원래 21위평이나 61위평 수렴을 해야 되는 게 극히 정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매크로가 깨지니까 좀 더 아래로 눌렸던 구간들이 존재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상치하고 조금 빗나가는 케이스는 보통 그런 거예요. 원래 이런 쪽으로 아무 일 없다 그러면 저 정도 상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하고 좀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하는데 매크로나 어떤 외부적인 변수 큰 게 터지지 않으면 보통 이론적인 건 여기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외부 변수가 터져서 안 좋은 거다 그럼 더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후재다 그러면 갑자기 위로 튀어버리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 감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SD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2분기 때 만약에 이 종목을 갖다가 가이던스를 보고 투자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오해입니다. 가이던스가 나오지도 않았고요. 1, 2분기 때는 그때 나온 건 1, 2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아. 실제로도 스크러버 칠러 매출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꽤 나중에 유니셈이나 이러면서 스크러버 칠러 좀 관심을 받으면서 D램에 대한 뭐 업황 개선 이런 것들 나오면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요. GSD 같은 경우는 액침 냉각 때문에 선빵 때리고 막 달려버렸단 말입니다. 이만큼 쏠림 현상이 많았기 때문에 GSD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차원으로도 아마 거래하신 분들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뭐 높은 수익이 났다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로 야 운이 참 좋았구나, 보유자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걸 충분히 즐기셨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랠리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었던 내용들이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액침 냉각 이슈는 끝나지 않았고요. 지금 파일럿 테스트가 이미 진행 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본적인 예를 들면 제품은 개발해 놨는데 그걸 지금 파일럿 테스트를 갖다 국내 대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 정착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또 주가에 긍정적인 면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볼 땐 이 회사 같은 게 기본 틀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크러버 매출이 전체의 63%, 칠러가 18%. 그러니까 이거 되게 안 돼요. 스크러버 같은 경우는 거기 뭐 공정하면서 유해가스, 특수가스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정화해야 줘야 되고요. 칠러 같은 경우는 챔버의 온도를 갖다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것들이죠. 지금 하나 또 비즈니스 생긴 것이 바로 데이터 센터에서 액침 냉각 이 부분을 갖다가 적용을 한다. 전기를 워낙 많이 먹으니까 그 부분을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제품은 남아 있다고 하고요. 저거는 파일럿 테스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파일럿 테스팅이 완료가 나면 어떤 거겠어요? 야, 이건 이제 파일럿 테스트가 성공적이래라는 뉴스만 기다리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투자할 때는 완전히 저거는 앞으로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들이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포인트는 뭡니까? 예, 지금 정도 주가 정도 눌림이 들어왔을 때 뭐 하는 게 주는 게 좋아요? 매크로 때문에 사실은 하락을 더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또 GST 같은 경우 3분기, 4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기본 실적 자체가 스크러버 칠러 이쪽이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땐 한 번 정도의 반등을 우리가 노려보고 거래해 볼 만하다라는 표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액침 냉각 테마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실적이 괜찮고요. 자회사 실적도 괜찮다. 내용들을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론하고 DSMC의 칠러하고 스크로브 장비 요거 공급하는 것들 확대가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P4, 삼성전자 P4 그 공정이 새로 또 늘린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원익 IPS도 좀 보셔야 됩니다. 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해당돼서 이슈가 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해외 고객도 확보되고 국내 고객도 확보되고 그런 것들 여담으로 좀 얘기 드리면 전력 반도체 태양광 산업 이런 것도 있다. 근데 이런 건 좀 얘기하지 말자. 당장 실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면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딱 마무리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주가의 기본적 반등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시장에서 받아줄 때만 딱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는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고 난다 그러면 액식 냉각 부분에서 꽤 많은 또 이슈를 가져올 만한 회사가 GST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기관은 얼마 정도에 매수했나 하면 현재 주가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좀 높죠. 직전 1년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동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한 게 이제 거의 1년 다 돼 가거든요. 그래서 바닥부터 현재까지 전체적인 평균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야, 그러네. 그 제가 생각한 건 그럽니다. 그 국내 기관들이 예를 들면 매도 칠 만한 이유는 없거든요. 왜? 무상증자하는 걸 받았잖아. 안 받을 이유 없겠죠. 당연히 보유하고 있으니 무조건 받았을 거고. 그러면 요 갭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요 갭 차이만 누려도 제가 볼 땐 15%가 넘습니다. 요 갭 차이만큼은 충분히 우리가 수용할 만한 트레이딩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트레이딩이 좀 관심 있으신 분들 같으면 한번 GST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윗단으로 덮여버리면 그거야 뭐 땡큐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차트 상에서 볼 때는 지금 221 이런 표현에서 이거 아랫단 매수해주면 아주 저는 땡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만 보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만 보는 거죠. 21,700원 이 정도, 22,000원 뭐 이 정도 수준이면 아주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라도 대부분 만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는 아예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다. 예, 보유자의 영역인데 글쎄 이거 갖고 제가 볼 때는 액침 냉각이 아마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보통 한 1년 정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테스트 진행하고 성공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실질적인 예를 들면 뭐 수주를 따내거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시간은 항상 있으니까 그런 부분 고려하시고 우리는 머니케어 뉴스는 주로 스윙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 부분만 일단 보고 가시는 쪽으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지금 매수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아랫단에서 매수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또 투자 결정 내리셔서 또 새로운 또 종목이니만큼 GST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 처음 이야기 드리는 거긴 한데 그래도 아마 인기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 종목이에요. 대덕전자나 GST 둘 다 세간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내용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정리 다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투자의 목적은 수익 추구이며 투자의 목표는 낮은 거래 가격으로 매수 후 높은 거래 가격으로 매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주식을 낮은 거래 가격으로 매수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고 곧 그것이 예술적인 성공 투자일 것이다. 당신은 매수 실력은 어떻습니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라면 어떨까요? 머니케어 뉴스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오투정과 함께하세요.